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주제는요, 레이저, 색소 침착 등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레이저 치료차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는 기미, 주근깨, 잡티 같은 이런 색소를 치료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간혹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부작용인 것도 있고 부작용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증상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고 너무나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작용과 시술을 했을 때 있을 수밖에 없는 동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색소 침착인데요. 그 기미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얼굴 보면 단순히 기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미도 있고 거기에 동반돼서 여러 가지 다른 색소 병변들도 있는데, 주로 많이 있는 게 이제 주근깨, 잡티 같은 것도 있고요. 흑자 같은 것도 있고 편평사마귀, 비립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어느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셔도 마찬가지인데, 대개는 뭐 1주나 2주 간격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를 치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10번 정도를 한 사이클로 보거든요. 5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10번 중에 대개 이제 얼굴에 있는 점잡티를 제거해 드리거든요. 우리가 점잡티 제거할 때는 무턱대고 이제 병원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약간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타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사회생활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스케줄을 잘 잡아서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점잡티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CO2 레이저라고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어뷸야그 레이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CO2 레이저보다 조금 평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같은 발생률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딱지 같은 걸 지게 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옛날 점 빼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나서 듀오덤을 붙이고 이런 걸 안 하고 연고만 발라도 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롱펄스 레이저라고 해서 그냥 구워서 색소를 점차 흐려지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레이저를 선택할 거냐는 그 병변의 특징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되게 진하고 좀 융기되어 있고,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CO2 레이저나 어뷸야그 레이저로 벗겨내고 듀오덤을 붙이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색소가 피부 깊숙한 데 위치해 있는 병변들은 아까 말씀드린 딱지를 지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흐려지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살성이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색소 침착 과정이 와요. 우리가 듀오덤 같은 걸 한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병원에 따라서 한 2주 하기도 하는데, 2주 있다 듀오덤을 떼면 그 자리가 약간 붉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약간 진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상처가 깨끗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착색이 됐다가 좋아져요. 살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색소 침착 과정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통 뭐 2주만 해도 깨끗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한두 달 만에 싹 돌아옵니다. 근데 얼굴이 약간 까마잡잡한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까마잡잡하거나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요즘에 태국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미용 레이저 시술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해외여행,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데 다녀왔던 분들, 이래서 멜라닌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빼더라도 어떤 때는 금방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색이 좀 오래 가기도 합니다. 레이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착색이 좀 오래 갔고요. 어뷸야그 레이저는 그게 훨씬 덜하고, 딱지지게에서 빼는 아콜레이드나 피코슈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착색이 덜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피코 레이저도 또 파장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532 파장은 효과는 좋긴 한데 착색이 잘 생기고, 1064 파장은 착색은 잘 안 생기는데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75 파장의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콜레이드라는 레이저가 있었어요. 저는 이 레이저를 상당히 오래 사용했는데 이게 흐린 잡티 제거하는 데는 아주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피코슈어라는 레이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피코슈어가 아콜레이드에 비해서 점잡티 제거하는 데는 훨씬 효과가 좋죠. 드라마틱하게 좋고 부작용도 좋고. 그래서 좀 레이저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되게 75 파장을 가진 레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제일 좋고 효과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조사 시간이 빠르고 순식간에 멜라닌 사이트에 들어가서 멜라노좀을 깨부수고 나오고, 또 그 멜라닌
세포를 아주 잘게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들의 데미지를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주변 정상 조직에 생길 수 있는 과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 같은 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좀 적게 생기려면 피코 레이저가 있는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피코 레이저 중에서도 532 파장, 755 파장, 1064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755 파장의 피코 레이저가 아무래도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똑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환자를 레이저 할 때 보면은 이 환자는 색소 침착이 잘 생길 것 같는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강도를 좀 낮추거나 스팟 사이즈를 좀 키워서 하면은 색소 침착이 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환자분의 피부 스타일에 따라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그 후 대처를 성심성의껏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잡티 제거하고 나서 색소 침착 생기는 거는 딱히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긴 그렇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 같은 경우 자동차나 뭐 냉장고 이런 거 고장 나면 부품 싹 갈아버리면 내일부터 바로 새 기계가 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1년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동반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IPL 같은 거하고 기미가 확 진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쪽 광대 부위에 기미가 올라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대까지는 IPL을 많이 하는데 30, 40대 기미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IPL 잘 안 해요. 하더라도 이쪽 옆쪽 광대는 잘 하지 않고 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 IPL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루메니스사에서 나온 M22나 사이노슈어사에서 나온 그 아이콘 레이저의 맥스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IPL이라도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훨씬 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기미만 있는 게 아니고 비리종, 점, 잡티, 편평사막이 다양하게 많은데 어빔약 레이저로 약간 파헤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듀오덤 같은 거 붙여주는데 가끔 이런 거 하시고 나서 얼굴이 패였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잡티 뺄 때 너무 깊이 파면 안 되고요. 너무 얕게 파면 바로 재발해 버릴 수 있고 경험이 중요한데,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적당한 깊이로 파헤치는 게 좋고, 듀오덤을 잘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듀오덤을 붙이면 안에 진물이 보이죠. 이 진물이 그 파인 흉터를 메꿔주는 세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듀오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 성분에 알러지가 간혹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알러지가 생기시더라도 그 알러지야 약 먹고 연고 바르면 금방 좋아지니까 듀오덤 그냥 붙이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듀오덤을 안 붙이면 그 상처가 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되고 그 폐인 흉터가 잘 안 차올라요. 그러면 폐인 흉터가 수두 자국처럼 남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폐인 흉터는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도 하고 나면 가끔 좁쌀 여드름 턱 주변으로 올라오는 분도 있고 가끔 뭐 알러지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그 특히나 얼굴이 지성인 분들,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 피부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 피지선 분비가 많은 곳이 보통 T존이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 이 유전 부위로 피지선이 과활동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닝할 때 턱 부위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극을 줘서 거기에서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우리가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도 기미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벌써인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되게 2차, 3차 할 때는 처음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진정 관리 좀 해주시고 뭐 알러지 약 조금 드시면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덜 생기려면 아무래도 레이저 수준이 좀 좋은 병원들 많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미 색소 치료에서 가장 좋은 레이저를 레블라이트나 뭐 포토나 이런 거 정도 따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트렌드가 피코 레이저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기미나 색소 침착 치료하실 때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정도는 갖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식재료가 신선해야 음식이 맛있듯이 환자분들도 피부과 병원 선택하실 때는 레이저가 좀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피코 레이저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피코슈어나 인라이튼, 뭐 피코포 같은 레이저 아니면 디스커버리 이 정도의 레이저가 있으면 치료 효과도 빠르고요. 색소 침착도 훨씬 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이저 하는 건 사실 되게 쉬워요. 레이저 회사들이 워낙 잘 만들어 나와서 우리가 옛날에는 밥 하려면은 장작불도 때우고 솥에다가 쌀도 씻어도 넣고 되게 복잡했잖아요. 쿠쿠 같은 밥솥 하면 뭐 금방 맛있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레이저도 되게 쉽게 나옵니다. 어떤 병원들은 되게 이제 진단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병원도 있는데, 사실 피부과 병원에 오시는 색소 치료는
기미, 주근깨, 잡티, 편평사마귀, 흑자, 비립종, 거기에다 가끔 드물게 있는 어부놈, 오타모반 정도. 그러니까 10개가 안 돼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단이라는 건 너무 쉽고 치료를 잘하는 건데 그 치료를 잘할 때에 좋은 레이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레이저가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 뭔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복구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색소 침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